조금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해본 이상민 의원 얘기를 또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민주당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민주당 고쳐쓰기 힘들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탈당을 결심을 하셨고요. 당내 친명계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이상민 의원 이런 행보에 대해서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. 지금 민주당 내부의 좀 실제적인 분위기는 좀 어떠세요? 이상민 의원하고 좀 전에 인사를 해갖고 예. 되게 조심스러운데 얘기가 네. 사실은 큰 반향이 없어요. 아. 왜냐하면 이게 뭐 분당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함께하거나 네. 최근에 원칙과 상식에서 활동하시는 네 분, 뭐 이런 분들이 함께했으면 좀 이게 당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다시 한번 의원들이 이 방향이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할 텐데 이상민 의원 한 분의 이동이다 보니까 사실은 더 이상 뭐 논의가 잘 안 되고 방송에서나 좀 의원들이 얘기를 하지 예. 당내에서는 뭐 큰 얘기는 없는 상황이고요. 다만 이제 원칙과 상식에 있는 내부는 여하튼 민주당에 남아서 본인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시는 반면에 네. 이상민 의원은 뭐 더 이상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포기하시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. 저희 입장에서는. 네. 근데 다만 아직 뭐 국민의힘의 입당에서 공천을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으로서는 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. 네. 근데 어제도 뭐 저희 의원들끼리 전체 그 논의하는 방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가 돼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. 예전에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 때도 네. 경험을 다 해봤고 결국은 이제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저희들이나 기본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냥 자리 싸움 때문에 당을 나누는 거는 뭐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. 여하튼 싸우더라도 당내에서 싸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.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뭐 국민의힘으로 왔으면 뭐 도움이 될 만한 인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. 좀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는 이상민 의원이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전화 오는 건 없다고 하셨는데 당 내부적으로는 조금 관심을 두고 계신 인물인 거죠. 지도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.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그런데 답변하신 거에 대해 답을 드리면 네. 뭐 큰 반향은 없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에게는 큰 반향이 있죠. 민주당 내에서는 한 명이기 때문에 네. 뭐 아직은 뭐 한 명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큰 반향이 있다.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있다.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추가 탈당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뭐 고민은 하고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어쨌든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던지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예. 애써 뭐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냥 이상민 의원이 나가면서 던진 한마디 더 이상 고쳐줄 수 없다. 네. 그리고 이제 어떠한 민주적인 논의도 안 되고 민주적 정당의 모습을 완전히 잃었고 개딸당이 되었다라고 네. 하는 그 말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지금 보니까 이런 의견에 조금 동의하는 의원들은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좀 세력화된 게 원칙과 상식인 것 같고,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기다림이 바닥났다고 나서신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당화 문제, 민주당이 조금 너무 특정인을 위한 정당으로만 가는 문제, 이거에 대해서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들이 모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, 근데 사실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서요. 뭐 좀 젊은 초선 의원들 많으시잖아요. 네. 문제의식 같은 게 좀 없나요? 그러니까 다 초선 의원들도 원체 다양하니까 예. 생각들도 서로 다양한 것 같고 뭐 하나로 모아지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. 네. 물론 이제 각각의 비판들이나 불만 사항들은 있죠. 네. 뭐 그렇긴 한데 저희가 내년 총선을 생각했을 때 지금 뭐 지난 뭐 한 1년 반 동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으로 많이 의총에서도 논의도 하고 대외적으로도 문제 제기도 하고 예. 개선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내년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그리고 뭐 국민의힘의 또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조금 더 우선순위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네. 또 이재명 대표 또 사석에서나 아니면 공식 석상에서나 하시는 얘기를 보면 일단 당내 특히 의원들 간의 불안은 어떻게든 막으려는 의지가 되게 강하게 보이거든요. 예. 물론 이제 지지자들 때문에
일부 의원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뭐 불만 더 이상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한데 이재명 대표도 분명히 그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의원들은 그래도 그런 노력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. 또 문제의식 자체가 뭐 또 뭐 안 갖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고요. 예. 뭐 지금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네.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여러 군데 있기는 있다고 생각을 네. 해요. 예.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긴 호흡으로 개선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. 장기적으로는 뭐 2027년 때 저도 자리를 바꿔서 여당 쪽에 앉고 싶기 때문에 네. 저희 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분명히 개선할 부분은 있고 네. 뭐 계속 해내가겠습니다. 뭐 당대표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죠. 당이 분열되는 걸 원하는 당대표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. 이재명 그렇죠. 대표도 예. 네.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.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그러냐? 전혀 그렇지 않다. 그러면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? 이재명 대표도 바라지 않지만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은 개딸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또 개딸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 의원들은 절대 다른 말을 내지 못하고 네. 이렇게 건강한 비판을 하고 나가는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뭐 아까 뭐 더 글로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거의 뭐 사람을 매도하듯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과연 바뀔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되느냐? 건강한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? 그래도 예전에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국민들이 봤던 민주당의 모습은 그래도 당내에서 여러 목소들이 공존할 수 있었고 예. 개파가 있었지만 그 개파가 어쨌든 나름대로 조화롭게 개파 간에 갈등은 있다 하더라도 예. 잘 그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총선이나 대선 때 그 힘이 발현이 됐던 것들이 민주당의 모습인데 네. 과연 그럴 수 있는 지금 민주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느냐? 나 그거에 대해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나간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상민 의원의 모습 아닙니까? 아니 그런데 이제 저런 얘기를 네. 국민들이 하거나 언론이 하면 예. 뭐 저도 받아들일 부분이 있어요. 네. 그런데 이준석 대표 한 명을 품지 못하고 내보내는 정당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사실 제가 국민의힘 내부 얘기니까 잘 안 하지만 이상민 의원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파장이 훨씬 더 큰 거고 예. 그게 국민의힘의 당내 문화 내지는 예전에 뭐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뽑을 때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갖고 특정 후보 나오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런 문화가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더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. 특히 지금 병립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 소수 정당이 민주당하고 가까운 정당만 있어서 폐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이준석 대표와 같이 보수의 소수 정당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. 오히려 병립형이라는 건 이준석 신당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